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현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양산 라인이다. 한때 단순한 실험기 수준으로 여겨졌던 국산 전투기가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렬 조립 체제를 가동하며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 시대를 열고 있다. 대부분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시제기 한 대를 만든 뒤 천천히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KF-21은 달랐다. 첫 공개 직후 곧바로 20대의 기체를 동시에 조립하는 집중 병렬 양산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이미 핵심 부품의 80% 이상을 자체 가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공개된 영상 속 조립 현장은 이미 완성 직전의 단계였다. 거대한 조립동 안에서 5대의 KF-21이 나란히 서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배관 연결과 전자장비 장착을 진행 중이었다. 과거에는 한 대를 완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정이 병렬로 진행되며 조립 효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만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실전 배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폴란드의 움직임이다. 이미 FA-50 도입을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품질을 직접 경험한 폴란드는 이번에는 KF-21 양산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세대 전투기 확보가 시급해진 폴란드로서는 KF-21 사업 조기 참여를 통해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개발이나 현지 조립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유럽 내에서 KF-21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초도 20대의 생산이 완료되면 한국은 즉시 인도 가능한 기체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잠재적 구매국은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기체를 특히 선호한다. KF-21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플랫폼이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공급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다. 박정욱 KF-21 양산사업관리팀장은 단일 조립 라인만으로는 공군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듀얼라인 체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미국의 F-35 생산 라인에서 록히드 마틴이 채택한 전략과 유사하다. 카이는 공정 간 협업과 일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자동 결합 시스템과 파스 시스템을 도입해 조립 정밀도와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초도 양산기는 이미 지난해 7월 주요 동체 조립을 마치고 엔진 장착과 전자장비 점검 단계에 돌입했다. 모든 기능이 정상 확인되면 시험 비행에 들어가게 되며 현재 블록원 생산분 20대의 부품 가공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약 1년 후, 즉 내년 중반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납고에는 여전히 6대의 시제기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제기들은 항전 장비, 엔진, 레이더 성능 등 세부 요소를 검증하며 양산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KAI 관계자는 KF-21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철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곡면을 완벽히 구현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숨어있다. 이런 정밀 제조 능력이 바로 오늘날 K방산 도약의 근본적인 토대다. KF-21 한 대에는 약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이 모든 요소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하늘을 나는 전투기로 완성된다. 불과 80년 전만 해도 소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자 전투기 보유국이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취를 넘어선 상징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 국민 95%가 방산 수준이 선진국급이라고 답했다. 그 배경에는 정부보다 현장의 기술자와 연구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만든 주역이다. 바로 이 순간에도 거대한 조립동에서는 새로운 보라매가 태어나고 있다. 강철과 전자회로 인간의 집념이 엮여 만들어지는 그 전투기 한 대가 한국의 미래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꿈의 무대가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손으로 그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KF-21의 병렬 양산이 본격화되자 세계 각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응한 나라는 폴란드였다. 이미 FA-50 도입을 통해 한국 항공기의 품질과 체계적인 생산 능력을 경험한 폴란드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KF-21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투기 노후화에 시달리던 폴란드는 KF-21을 단순한 수입품이 아닌 공동 생산 모델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유럽 내 KF-21 생산 거점을 확보해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 기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폴란드는 이미 FAO 공PL 버전의 생산 라인을 자국으로 이전받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자국군 도입분을 직접 조립할 수 있고 한국은 기존 라인을 KF-21 대량 생산에 집중시킬 수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되는 구조다. 한국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폴란드는 자국 항공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선택이다. 이 흐름은 유럽의 전반적 안보 환경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면서 나토 동유럽 회원국들은 기존의 미국산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F-21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성능과 가격의 균형, 그리고 빠른 납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체는 KF-21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폴란드가 KF-21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FA50을 통해 부품 현지화, 조립기술 이전, 정비 교육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방산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 경험이 폴란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폴란드는 KF-21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럽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유럽 내 항공산업의 세력 판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시도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시험기에 탑승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이어 국방대표단이 잇따라 방한하며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 참여 의지의 표현이었다. 폴란드는 이미 KF-21 전자전기 개발이나 부품 공동 생산 가능성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해 정식 협력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협력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폴란드는 단순한 고객점이 아니라 유럽 내 KF-21 기술 전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특히 폴란드의 조립 공장이 가동된다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인근 국가로의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역들은 모두 노후한 미그 29나 수-52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어 KF-21로의 전환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전략적 확장은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방산 네트워크의 수출이다. 즉, 한국이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파트너국의 산업 역량까지 함께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다. 과거 미국이 동맹국과 맺은 F-16 프로그램이 그러했듯 이제 한국이 그의 역할을 이어받고 있다. 한편 카이는 KF-21 생산 라인 효율화를 위해 듀얼 라인 체계를 구축 중이다. 현재 단일 라인으로는 공군 전력화 일정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듀얼 라인이 완성되면 연간 3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외 주문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폴란드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을 향한 수출 확장 기반이 된다. FA50에서 KF-21로 이어지는 한국 항공산업의 흐름은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완벽한 생태계 구축의 과정이다. 교육기, 경전투기, 중형 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무인기까지 하나의 라인에서 연결된다. 그 중심에 KF-21이 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하늘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산업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유럽의 새로운 항공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력은 머지않아 전 세계 군사 균형에 실질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하늘의 주도권은 더 이상 과거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하늘 한가운데 한국의 보라매가 날개를 펴고 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 문명의 결정체이자 한 세기 만에 이룩한 기적의 상징이다. 불과 8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은 총 한 자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세계 9번째로 독자 전투기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이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현장의 기술자들과 연구진들의 집념이었다. 카이의 조립동 내부에서는 매 순간 정밀과의 싸움이 벌어진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철판 같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공유를 완벽히 구현해야 하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 적용된다. KF-21 한 대에는 약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며 각각의 부품은 0.01mm 단위로 정렬되어야 한다.
이 정밀도가 곧 전투기의 생명이며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다. 박태부 카이 사회공헌팀 부장은 누가 기술을 줘서가 아니라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가 K방산의 본질을 압축한다. 1980년 대만에도 한국은 전투기 기술이 없어 미국의 F-16을 조립 생산하며 배우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설계부터 조립, 시험 비행까지 모든 과정을 자국 기술로 수행한다. 이 변화는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자립국으로의 완전한 변신을 의미한다. 이런 기술적 자립은 단순한 생산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생산 철학의 진화다. 카이는 공정 효율화를 위해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파스 시스템 등 첨단 조립 기술을 도입했다. 부품 간 정렬을 레이저로 측정하고 조립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체계는 이미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의 수준에 도달했다.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품질은 더 높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양산 시스템의 핵심이다. 실제로 KF-21초도 양산부는 이미 엔진 장착과 전자장비 점검 단계를 마쳤고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다. 엔진은 G사의 F414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체 엔진 개발에도 착수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은 2030년대 초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엔진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진정한 안전 독자 전투기 시대를 열게 된다. 이와 동시에 K방산 전체의 기술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현무 5 벙커버스터는 최대급 탄두를 실어 깊은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이 요격체계, 그리고 FA-50 경전투기까지 모든 무기 체계가 자립형 기술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을 통합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술적 도약이 고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과거 해외 기술 이전이 거부되던 시절 한국 연구진들은 해외 연수 중 잠깐 본 도면을 머릿속에 나눠 기억해 돌아와 스스로 재현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반복됐지만 그 과정이 바로 오늘의 자립 기반을 만들었다. 남이 안 줘서 못 만든다가 아니라 안 줘도 우리가 만든다는 신념. 그것이 한국 기술의 DNA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이 아니다. 연구개발, 설계, 조립, 시험비행, 유지보수,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단계를 스스로 수행하는 세계 9번째 항공 주권국이다. 이는 군사력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자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KF-21 한 대의 날개에는 과학기술자들의 세대 간 노력이, 한 볼트에는 수십 년의 집념이 깃들어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만들어낸 자의 자부심이 있다. KF-21은 단지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든 대한민국의 증거다. 이 자립의 정신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된다.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차세대 항공 플랫폼, 그리고 무인기 통합체계의 핵심 역시 같은 철학 위에 세워지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술의 힘이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다시 한번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날아오르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미래 항공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나라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차세대 항공기 개발 전략은 바로 그 야심찬 선언이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항공구조의 구축, 그리고 군용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는 항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 중심에는 AAV, 즉 차세대 수직이 착륙 항공기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저소음 친환경 단거리 이착륙 기술을 기반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과 해상 운송형 기체, VTOL을 동시에 개발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7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실증기 제작을 추진 중이다. 목표는 2030년 첫 비행, 그리고 2031년 해양 운송 실증이다. AAV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하늘, 바다, 도시를 하나의 항공 네트워크로 통합하려는 청사진의 첫 단계다. 민군 복합 인증 절차를 병행해 개발 직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상형 실증기는 섬과 육지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새로운 생활권을 열 예정이다. 응급 환자 이송, 불법 조업 단속,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AAV는 기존 헬기보다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적 탐지 가능성이 낮다.
이는 미공군이 구상 중인 다영역 전장 작전 개념과 유사한 방향이다. 즉, 한국형 AAV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민 복합 항공 플랫폼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춘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AAV를 KF-21과 함께 한국 항공기술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전략이 완성되면 한국의 항공산업은 더 이상 단일 제품 중심이 아니다. 전투기, 무인기, 수직이 착륙기, 그리고 위성항공 기술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통합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생산 중심 산업에서 플랫폼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단순히 무기를 팔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술과 체계를 수출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김현대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본부장은 AAV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국민 생활을 바꿀 차세대 시장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하늘의 산업혁명을 상징한다. KF-21이 군사적 자립의 상징이라면 AAV는 미래 산업 주권의 상징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운 흐름이 기존 방산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복합 소재, 항전 장비, 레이더 통합 기술은 그대로 AAV에 적용된다. 전투기용 스텔스 외피 기술이 도시명 항공기에 적용되어 소음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는 시기다. 이렇게 군용 기술이 민간 기술로 확장되는 과정이 바로 이중 기술 전환, 듀얼 유즈 테크놀로지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이미 대한항공은 중형급 무인기 시제기를 공개했고, 카이는 KF-21과 연계 운용 가능한 무인 편대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무인기는 전투기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적탐지, 교란, 공격을 지원한다. 유무인 복합 전략 체계의 초석이 바로 이 무인기와 KF-21의 연동 구조다. 결국 한국은 하늘의 산업을 설계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 KF-21이 하늘의 주권을, AAV가 미래의 생활권을 상징한다면 그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항공시대가 열린다. 더 이상 한국의 하늘은 방어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상상력이 함께 날아오르는 무대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항공 제조국으로 부르지 않는다. 항공 설계국, 항공 시스템 수출국으로 부른다. 하늘의 길을 스스로 만든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산업의 성취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비행로를 그리는 일이다. 한국은 지금 그 비행로의 가장 앞에서 날고 있다. KF-21의 이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번에는 유럽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중심의 유럽 방산업계가 한국의 급부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스페인의 주요 IT 시사 매체들은 연달아 한국의 보라매를 조명하며 유럽 하늘의 새로운 도전자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국이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노선을 택했다는 점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스페인 매체 사타카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다.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다. 라고 분석했다. 스페인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용 중이지만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FCAS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권 다툼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설계 착수조차 늦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추진력의 차이였다. 스페인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해군이 운용 중인 EAV-8B 해리어가 곧 퇴역을 앞두고 있지만 그 대체기로 검토하던 F-35B 도입은 예산과 정치 문제로 보류된 상태다. 단거리 이착륙 전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럽의 기술 주권을 외치던 스페인은 오히려 실질 전력 공백에 직면했고 이 틈에 한국의 KF-21이 파고들었다. 스페인 언론은 KF-21의 세부 성능을 면밀히 분석했다. 최고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약 1900km, 무장 탑재량 7.7톤 F-16을 능가하고 F-35와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여기에 국산 화요율 65% 이상, 자체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까지 독립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유럽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블록 3단계에서는 가오리 X 같은 무인 전투 드론과의 연동 운용까지 가능해져 사실상 6세대 전투기의 문턱을 넘보고 있다. 스페인은 이런 기술적 진보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FCAS 사업은 여전히 예산 배분 문제로 발이 묶여있고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실제 비행 시점은 수년 뒤로 미뤄졌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을 성공시켰고 공대지 무장시험까지 앞당기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럽연원의 단계와 한국의 실행 단계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스페인 내부에서는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설계 도면을 논의하는데 한국은 이미 하늘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스페인은 유로파이터에서도 설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FCAS에서도 다시 프랑스와 독일의 하위 파트너로 남았다. 기술 독립을 외치면서도 현실은 조립과 생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설계부터 생산, 무장 통합까지 완전한 자립을 이뤘다. 더 큰 충격은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이었다. 스페인은 여전히 유럽 합작 엔진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2030년대 초반 완성을 목표로 자체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이다. 스페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허락받지 않는 나라의 도전이라 표현했다. 한국은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안보 자주권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동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KF-21의 성공이 유럽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이상 규모의 경제만으로 우위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술과 속도, 효율성에서 앞선 한국형 모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하자. 유럽 내에서도 기존 개발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국이나 신흥국들은 가격 대비 전투력 측면에서 KF-21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보여준 또 하나의 강점은 개방형 아키텍처다. 미사일, 레이더, 항전 장비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교체 통합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도입국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점이야말로 유럽 각국이 부러워하는 대목이었다. 스페인의 한 국방 전문지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안보 주권을 수출하는 플랫폼이라고 평했다. 결국 한국은 기술과 시장, 그리고 자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쥐었다. 유럽이 복잡한 정치 협상을 이어가는 사이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보라매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균형을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의 하늘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었다.